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전까지 혀끝에 맴돌던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서 대화가 멈춰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단 5분, 손끝으로 간단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7세 뇌신경 과학 전문의 장동진 박사입니다. 제가 거의 30년 동안 이 연구에만 매달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첫 환자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29년 전 막 전문의가 된 저에게 온 첫 번째 환자분이 계셨어요. 73세 할머니셨는데 손자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치매인가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키웠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드린 후 우리 민준이 라고 손자 이름을 외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막혀 있던 게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지 뭐. 과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3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감퇴의 진짜 원인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죠.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산소와 포도당이 풍부하게 담긴 혈액이에요. 혈액이 뇌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퍼즐 맞추기나 독서를 열심히 해도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는 잠들어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나이가 들면서 정확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몸 곳곳이 경직되고 뻣뻣해져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 지점이 굳어지면 뇌로 향하는 혈관 통로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말이 중간에 끊기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첫 환자분을 통해 직접 목격했어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막힌 순환이 기억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한 기관이에요. 겨우 1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기능이 멈추고 조금만 더 지속되어도 손상이 시작될 정도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뇌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귀 뒤쪽, 목덜미 아래쪽에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몰려서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풍지혈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에서는 뇌를 각성시키는 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쉽게 굳어져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보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목 뒤쪽과 어깨 등의 모든 근육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수축하게 돼요. 그렇게 경직된 근육들이 바로 그 귀 뒤쪽 혈관 통로를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해도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화 중에 말이 막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부분을 자극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분들의 얼굴에서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투가 명확해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이름도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귀 뒤쪽 포인트 자극법이에요. 지금 바로 양손을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곳, 목과 머리가 만나는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시죠? 바로 여기가 풍지혈이에요. 이 지점을 양손 검지나 중지로 살살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15초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목덜미 부분이 시원해지거나 등 쪽까지 따뜻함이 전해진다면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이자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신호탄인 거죠.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들은 반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눈앞이 환해진 것 같아요. 말이 훨씬 덜 막혀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억력 회복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력 하면 머리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뇌로 가는 혈액은 등과 어깨, 목을 차례로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아무리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혈액이 뇌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등을 자주 두드리시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다는 건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신호예요. 특히 등 부분에는 우리 몸의 핵심 혈관들이 지나가는 일종의 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통로가 막히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통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져가는 입구가 막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등 전체 순환 촉진법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어주세요. 가능하면 얇은 상의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긴 손잡이가 달린 효자손이나 머리빗 같은 것들이면 좋습니다. 이제 그 도구를 잡고 등 전체를 천천히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세요. 절대로 세게 긁거나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 안 됩니다. 이 자극의 목적은 피부 표면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숙한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는 거거든요. 날개뼈 사이사이 어깨 중앙부터 아래에서 위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 주세요. 한쪽을 30초씩 양쪽 다 해서 총 2~3분 정도면 충분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과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을 마치고 나면 어떤 변화를 느끼실까요? 등쪽이 은은하게 따뜻해지면서 호흡이 더 깊고 편해져요. 그리고 눈이 또렷해지는 듯한 맑은 느낌이 올라온다면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환자분은 어깨에 얹혀있던 바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등을 풀었는데 목까지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대에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까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파도 안정되고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는 뇌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등을 풀어줬다고 기억력이 정말 좋아질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 대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뇌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순환이 중요하다는 말.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혈액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등 마사지법은 그 순환을 되살리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오늘 꼭 실천해 보세요. 단 3분만 투자해도 10년 전 기억력이 되돌아오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돌릴 때 뻐근한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 실제로는 그 어깨 위 목 근육들이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꽉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이에요. 뇌로 향하는 모든 혈관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바로 목 뒤쪽 근육들 사이의 좁은 통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쉽게 경직돼요.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사용,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드는 습관 등이 모두 목을 점점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굳은 목을 1, 2분만 풀어줘도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아요.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이제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 쪽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으로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뒷목이 살짝 당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면서 깊고 긴 호흡을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정중앙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고개 기울이기를 똑같이 10초간 해주세요. 이 동작만 하루에 2, 3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의 혈액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시고 동시에 양쪽 어깨를 쫙 펴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누르듯 받쳐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 라인을 쭉 펴주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에요.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길게 내쉬세요.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살리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고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해서 기억력을 파괴하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매일의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조금씩 천천히 우리 뇌를 압박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기억력을 파괴하는 3가지 대표적인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자세는 목 뒤 근육들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우리가 앞서 배운 풍지혈 부위를 눌러서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뇌로 향하는 혈관들은 점점 더 압박받게 되고 그 결과 아는 단어가 막히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돼요. 꼭 봐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곱게 세운 상태에서 보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습관은 높은 베개 사용의 함정입니다. 나는 잠만 잘 자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잠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멍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잠드는 동안에도 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베개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어요. TV 드라마 한 편, 두 편, 뉴스까지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등, 목, 어깨가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완전히 정체돼요.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계실 경우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제대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 번, 목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파괴하는 세 가지 위험한 습관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나도 하고 있네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신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깜빡하고 못해요. 매일 잊어버려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엔 모든 분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하셨다가 3일, 길어야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기억력 회복도 정신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이나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등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이 표 하나만 붙여두세요.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2분, 화요일 등 전체 마사지 3분, 수요일 목 스트레칭 2분, 목요일 깊은 호흡과 휴식 2분, 금요일 다시 풍지혈 마사지 2분, 토요일 어깨 돌리기와 스트레칭 3분, 일요일 전체 동작 복습하기 5분. 이렇게 요일별로 딱 한 가지씩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깜빡할 일도 줄어듭니다. 하루 5분 이하 딱 하나만. 이게 누적되면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 번씩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기억력 5분 챙기기.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손자나 자녀분들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 관계도 돈독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실천표를 사용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75세 이순미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간단한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종이 한 장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력이 되돌아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7세 정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가족들 생일은 물론이고 본인 생일도 자주 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생일 전날 밤에 내일이 수진이 생일이네 하고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진이 케이크 준비했냐고 물어보셨대요.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기억하세요? 라고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어르신께서는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되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다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우지숙 어르신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요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라고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박사님, 신문 사설을 읽고 남편한테 요약해서 설명해 줬어요. 하시면서 정말 환한 표정을 지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들이거든요. 박사님, 저는 이미 80이 넘었는데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이에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뇌에게 적절한 자극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는 즉시 반응해요. 산소와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면 잠들어 있던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기능도 다시 활성화됩니다. 기억력은 한번 사라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머리맡에 앉아서 귀 뒤쪽을 살살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되불러 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 기억들을 더 선명하게 되살려주는 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며칠 후, 몇 주 후에 여러분이 오늘따라 머리가 맑네, 말이 술술 나오네, 집중이 잘 되네 하고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도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분들도 다시 선명한 기억과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졌어요. 일주일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 세 달 후, 6개월 후에 여러분을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맑고 또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